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군석이밀 뉴스TV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람 설정을 하시면 영상 업로드 시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가 한국 몰래 프랑스에 전투기와 잠수함을 도입하겠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사실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 아니라 협상이 완료될 때쯤에 프랑스 관계자들이 자신들의 실적을 자랑하기 위해 이 사실을 언급했는데요. 따라서 우리나라와 차세대 전투기 KF-X 및 아이프스를 공동으로 개발하려는 계획에 예상하지 못한 차질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전투기와 잠수함을 도입하려고 계약서를 작성 중이던 인도네시아는 예상하지 못한 프랑스산 전략 자산의 결함을 보고받고 계약을 계속 진행하느냐 마느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프랑스의 플로렌스 파를리 국방부 장관이 인도네시아와 전투기 구매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 프랑스 현지 언론 매체 라트리븐의 취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전투기는 4세대 라팔 전투기로서 2020년에 구매하기에는 상당히 노후한 기체입니다. 몇 번의 개량을 거쳐 4.5세대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1970년대 개발하여 1986년 최초로 비행한 곧 있으면 40살을 앞두고 있는 노후 기체입니다. 한때 우리나라 또한 FX 사업을 통해 라팔 전투기의 도입을 잠시나마 고려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라팔 전투기는 공대공 능력만 겨우 갖추고 있었고 지상 타격 능력은 부족했습니다. 프랑스 측에선 향후의 지상 타격 능력을 갖춘 업그레이드 버전을 공급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 한국은 눈치 빠르게 프랑스의 제안을 거절했고 미국의 KF-15기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도 국내의 군사 전문가들은 당시에 프랑스의 라팔을 구매했다면 대한민국 공군의 능력이 반토막 났을 거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을 정도입니다. 한국에서 미완성 기체인 라팔을 탈락시키자 라팔의 해외 판매 사업이 줄줄이 연패를 했습니다. 리비아, 모로코, 싱가포르, 브라질, 영국까지 한때 라팔의 구매를 고민하던 국가들은 라팔만큼은 안 된다며 다른 전투기를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라팔 전투기를 눈독 들이는 유일한 국가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의 국방장관은 과거부터 서방 국가의 전략 자산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고 있어 신흥 선진국인 한국과의 계약 사항을 반가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유명합니다. 수비언톤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은 지난해 10월 취임하자마자 러시아와 프랑스, 오스트리아를 다니며 서방 국가의 중고 전투기를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특히 오스트리아의 중고 유로파이터 타입은 러시아제 수호이 35 플랭커 등이 후보였는데요. 프랑스, 인도네시아가 방위산업협력 방안을 논의하더니 전투기 판매 계약이 빠르게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프랑스 측에선 라팔 전투기 약 40대가량을 구매하면 주기적으로 필요한 정비 비용을 할인해준다 하며 핵심 전투기 기술을 포함한 고급 정보를 대부분 이전해 주기로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인도네시아 수비언톤 국방부 장관은 박수를 치며 그게 바로 인도네시아가 원했던 조건이라며 허겁지겁 예비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한국과 이미 4.5세대 KF-X를 개발하기로 했음에도 한국의 기술력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의중이 담겨 있으며 기술 개발을 할 돈으로 라팔 전투기를 사면 당장 필요한 전투기도 확보할 수 있고 기술의 전도 받는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수비언톤 장관의 생각처럼 기술의 전이 순조롭게 진행이 될까요? 인도네시아가 한국을 제쳐두고 프랑스에 전투기를 도입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인도네시아 현지 관계자들의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라팔 전투기는 세계 시장에서 거의 팔리지 않아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많이 팔리지 않은 만큼 가격도 더 비싸며 정비의 용이성도 떨어집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 상당히 많은 전투기를 판매하며 여러 국가들에 판매하여 높은 판매량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규모의 경제 효과로 꽤 저렴한 가격에 구매 가능합니다. 또한 전투기는 주기적인 정비가 생명인데 세계 각지에 많이 팔린 만큼 데이터도 충분하고 정비 또한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KF-X는 다양한 외국 업체들이 연구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미국의 로키드 마틴과 텍스스타즈, 해리스 코퍼레이션 및 영국의 옥셀리와 캐나다의 방위산업체 등 다양한 연구개발업체가 존재합니다. 이중 로키드 마틴은 미국의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22를 개발한 업체로서 한국의 전투기 개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실제로 KF-X는 F-22와 비슷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데다 F-22와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성능의 스템스 성능을 갖추게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즉, 한국의 KF-X는 전투기로는 세계 최강인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한국의 다양한 미국산 전투기들과 함께 무기를 공유하여 장착 가능하기도 하며 정비 부품을 함께 사용할 수도 있는 등 유지 관리가 유리합니다. 또한 전투기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능력인 무장 능력을 비롯한 폭장량은 이미 검증받았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렇게 한국이 개발하는 전투기에 관심을 보이며 투자를 할 테니 공동 개발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달라는 조건을 내걸렸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KF-X 개발 분담금을 내지 않더니 급기야 프랑스와 몰래 계약까지 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프랑스와 계약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인도네시아의 군사 관계자들도 왜 그런 선택을 했냐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프랑스 전투기에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팔 전투기는 한국 방위 사업에 진출하면서 경쟁업체, 특히 미국 F-15와 비교해 부족한 성능을 나타나게 되자 한국 법원에 2단계 평가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 방위 사업에 진출하면서 성능 평가는 상세하게 공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이에 한국 법원의 판단은 너무 당연했는데요. 그럴 거면 한국 방위 사업에 진출하는 이유가 없다며 프랑스 업체의 요청을 단번에 기각했습니다. 이에 자존심이 상한 프랑스 전투기 업체 다소는 두 번 다시 한국의 방위 사업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고서 한국 시장에서 철수했습니다. 한국을 너무 쉬운 고객으로 보고 천문학적인 방위 사업을 날로 먹으려 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라팔 전투기를 만드는 프랑스 다소 업체가 숨기고 싶어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라팔 전투기의 구조상 폭탄과 미사일 등의 무장량이 늘어나면 항속거리, 즉 운항할 수 있는 거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공군이 최신식 정밀 유도 무기나 고중량 무장을 장착하게 되면 추가적인 연료 탱크 부착이 불가하여 지상 목표물을 대상으로 한 임무에서 엔진의 추력이 동급의 경쟁 기체에 비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라팔의 레이더 또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라팔 전투기 제작업체 다소 측은 라팔의 이사 레이더를 달겠다며 자신만만한 발표를 했지만 그 기간은 라팔 전투기를 도입한 뒤 8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즉 초기 도입 후 8년간은 전투기의 능 역할을 하는 레이더가 구형의 폐사를 장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년 후부터 차차 이사로 업그레이드를 해주겠다는 조건이었는데 이마저도 유상으로 업그레이드를 한다는 조건으로 한국으로서는 굉장히 매력이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에게 라팔 전투기의 대부분의 첨단 기술을 이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한국은 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과거 한국은 한국형 헬기 개발 사업으로 프랑스가 주도권을 가진 유로국터를 선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최신 모델인 NH-90의 신기술을 한국에게 이전할 것처럼 선전하다가 구형의 기술인 쿠거 계통 기술만 이전한 사례로 보아 프랑스의 기술 이전은 전혀 신빙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프랑스조차도 완성하지 못한 기술을 팔겠다고 한국에 온 것이기에 프랑스가 제시한 기술이 온전한지도 의문이었습니다. 한국은 천문학적인 금액이 달린 FX 사업에서 프랑스를 제외하고 국제 표준격인 미국의 전투기를 선택하였고 최근엔 최신 스텔스기 F-35까지 성공적으로 도입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라팔 전투기가 과거 한국에서 탈락했다는 사실이 인도네시아 현지에 알려지게 되면서 인도네시아 군사 관계자들은 이번 계약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해당 계약의 자세한 내용이 보안사항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프랑스가 인도네시아의 적극적인 기술 지원을 비롯해 잠수함과 기타 전략 자산을 묶음 판매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즉 프랑스는 한국에게 했던 것처럼 날로 먹는 조건을 제시했으며
한국은 이를 눈치채고 거절했지만 인도네시아는 그 미끼를 털썩 물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KF-X 개발 참가와는 무관하게 한국의 전투기 개발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얼마 전 KF-X 재기가 제작되었으며 내년 초 시험 비행을 앞두고 있는 데다 2025년이면 양산을 시작하여 실전에 투입할 것입니다. 한국의 첨단 산업은 세계 최강이며 그동안 이런 전투기는 못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우선순위에서 밀려야 만들었을 뿐입니다. 한국이 마음 먹고 작정하고 만든다면 세계 어느 나라보다 훌륭한 결과물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번에 인도네시아가 프랑스와 손잡고 라팔 전투기를 도입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잘된 일입니다. 프랑스가 순진한 인도네시아에게 라팔 전투기를 팔아 넘기는 것은 쉬웠지만 인도네시아가 라팔 전투기를 유지 관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닌데다 인도네시아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술이전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술이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프랑스에선 인도네시아에게 100% 기술이전을 약속했지만 약속한 것처럼 기술을 넘겨주면 라팔 전투기의 개발 비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넘겨주는 것으로 프랑스가 남 좋은 일을 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프랑스의 헬리셉터 기술이전으로 약속한 기술을 쉽게 넘겨주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헬리틱터를 통해 기술이전이 쉽지 않다는 점을 배웠지만 인도네시아는 그보다 몇 배는 비싼 가격으로 허황된 기술이전을 배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KF-X가 완성되어 최신식 레이더와 기본적인 스텔스 성능을 갖춘다면 인도네시아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자존심을 굽히고 지금이라도 KF-X를 달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 인도네시아가 계약을 취소한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야 다시 인도네시아와 대화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전투기뿐 아니라 잠수함도 프랑스와 계약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한국과의 계약 사항은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내용에 대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 팀이 다음 소식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스카이 경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군석이메일 뉴스TV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람 설정을 하시면 영상 업로드 시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